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확산일로입니다. 북한군 파병 이후에 이게 전쟁이 조기 종결된다는 기대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잠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확산이 되는 이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북한군이 갔기 때문에 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오늘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정거리를 80km로 이게 제한을 해놨던 것을 300km로 풀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군을 파병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아마 미사일 사정거리가 80km에서 300km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입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그 초강력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 6발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있는 군사기지에 떨어져서 피해를 낸 것으로. 그런데 이제 에이테크스 초강력 장거리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렸더니 푸틴이 바로 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공격 조건과 범위를 규정한 핵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핵무기를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겠죠. 그것을 아주 개정안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개정안에. 이 새 교리의 핵무기 새 교리의 핵심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겁니다. 핵무기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에이테크스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려서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에 떨어지고 이러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로 대응을 하겠다. 이게 새로 교리를 뜯어고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미사일, 항공기,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 이런 푸틴의 그 핵 협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년 전이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한 날에 러시아를 방해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핵 사용을 처음으로 시사했고요. 뭐 핵 무기 발사 훈련도 계속하고 있고. 야,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문화일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러시아가 겨냥한 핵무기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뿐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은 없나?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지금 문화일보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겨냥한 비핵 보유국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인데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지난 6월에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약 있잖아요. 조약. 거기 보면 어느 일방이 다른 외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북한 지역에 예를 들어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러면 러시아군이 투입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 이러면 러시아 핵무기가 한반도상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그 상원 의원들이 아주 이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미국이 에이테크스 장거리 미사일 300km로 사정거리를 늘려줬더니 뭐라고 하느냐. 블라디미르 짜바로프 러시아 상원의원이 이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위한 매우 큰 발걸음이다. 뭐 전쟁을 환영하는 겁니까? 러시아 이 상원의원은? 안드레이 클리샤스 상원의원은 텔그램을 통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아침까지 완전히 폐허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확전을 결정했다. 뭐 훨씬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지금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은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그 에이테크스 같은 그런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표적 공격하는 걸 승인하는 건데 이건 지금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유명 신문의 진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더 힘을 실어주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선제 조치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사정거리가 80km에서 최장 304km까지 미사일 사정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 지역 거기를 거의 다 그냥 러시아 안쪽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미 당국이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있는 미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왜냐? 대규모 공습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건 미국 CIA나 정보 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겠죠. 뭐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시민을 위한 메시지라는 공지를 냈는데 여기에 20일 오늘입니다.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역 미디어를 모니터링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라. 야, 이거 참 사태가 그냥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12,000명 가 있잖아요. 북한군이. 4개 그 근위 여단은 돌격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군하고 싸울 때 총도 안 주고 그냥 총 든 사람 한 명당 뭐 몇 명씩 묶어가지고 최전선으로 몰아넣기 하는, 그리고 뒤에는 정치 장교나 독정관이 후퇴하는 애들 있으면 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펼친 그런 근위 여단에 북한군이 4개 여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은 이 북한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12,000명 갔잖아요. 순환을 한다는 거죠. 2개월에서 3개월마다 10,000명에서 한 15,000명씩 돌린다는 거죠. 돌리면 10만 명 정도의 북한군이 숙련된 전쟁 체험을 할 수 있다. 비록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겠지만 이런 어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이니까요.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뭐 한 3, 4개월 돌리면 뭐 한 5만 명까지 돌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블룸버그 통신 이야기는 이게 드미트로 포로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의 소리 BOA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예측과도 상통합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북한군 10,000명, 15,000명이 쿠르스크 지역 등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은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순환 배치될 것이다.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가 배출될 수 있다. 즉 이 말은 러시아와 북한군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자, 지금 사실 이거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푸틴이 핵 교리를 개정했다는 것은 한반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반도도 이걸 비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도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긴장하시고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